네, 이 자리에 이용훈 기술보증기금 수원본부평가센터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모처럼 이렇게 나오셨는데 오늘 좋은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익숙하실 텐데 일반인들에게는 기술보증기금 이렇게 하면 좀 낯설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기술보증기금, 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먼저 좀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술보증기금 수원본부장 이용훈입니다. 저희 기술보증기금은 기술평가를 통해서 중소벤처기업들의 기술보증을 중점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된 기술금융 전문기관입니다.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들이 담보 부족으로 기술을 개발하거나 사업화할 때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시중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손쉽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기술을 평가하여 보증을 지원하고 또 창업기업에 직접 투자도 하는 그런 차별화된 기술금융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개발 초기 단계에 있는 기업들은 창업 성장 특례 보증이라든지 R&D 개발 자금 등 보증연계 투자 등을 지원을 하고 또 사업화 기술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생산이 가능하도록 대량 생산을 위한 양산 자금과 그리고 시설 자금을 지원하는 등 기업의 성장 주기에 맞추어서 다양한 보증 지원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기술력은 있는데 예. 자본금이 좀 적은 분들한테 이제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이런 그렇습니다. 일을 하신다 이런 얘기죠. 예. 지금 이 기술보증기금이 창립한 지가 23년이나 되셨다 그러네요. 예, 89년도에 저희들이 그동안 설립이 많은 됐습니다. 역할을 해보셨겠습니다. 어떤 역할을 예. 해보세요? 저희들이 89년도에 설립이 되고 지금까지 23년이 지났습니다. 예. 그동안 저희들이 중소기업 지원기관으로서 총 보증 210조 원이 넘는 기술 보증을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경제 성장 동력을 이끌어내는데 나름대로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1997년도에 그 IMF 외환위기라든지 2008년도 국제 금융위기를 겪을 때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저희 기금은 과감하고 또 적극적인 보증 지원을 통해서 이 금융시장의 안전망 역할을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그 기술 보증 총량 확대를 통한 이런 그 양적인 성장 외에도 국내 최고의 기술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평가해서 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금이 KTRS라는 자체의 그 기술 평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이 시스템은 그 기존의 그 재무제표 위주의 기업 심사 방식보다는 거기에서 탈피해서 미래의 그 성장 가능성 중심의 기술력 평가 방식으로 완전히 전환을 하고 그리고 또 운영해본 결과 그 보정 부실을 선별하는 유의성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기금은 그 국내 최고의 기술금융 전문기관으로서 더욱 그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업종이라든지 분야별로 기술평가 모형도 더욱더 세분화하고 네. 또 객관화해서 이 기술평가 기법을 향상시키는 등 평가 인프라를 확충하고 또 각 분야별로 저희들이 그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이런 박사급 인력들 지금 저희들이 한 130여 명이 있는데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직원들의 그 평가 역량도 더욱더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 수원본부 평가센터도 그럼 그 23년 전에 같이 생긴 건가요, 그럼? 예, 그렇습니다. 오래됐는데, 그럼 이 수원본부 평가센터에서도 하는 일이 상당히 많겠습니다. 예. 지금 수원 같은 경우에 보증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요? 지금 저희들이 그 2조 지금 수원 이 본부 관할이 경기 서남부 지역을 지금 관할하고 있습니다. 수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안양, 안산, 화성, 평택 등 이 경기 서남부권 지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보증 운영 전반에 대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의 그 경기 흐름이라든지 산업별 동향을 점검을 하고 또 이 관할 구역 내의 그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에 대해서는 제가 신속하게 현장에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밀착 관리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그 10월 말 기준으로 저희 이 경기 서남부 쪽에 수원본부가 보증 지원한 그 규모를 보면은 약 2조 500억 수준입니다. 저희 기금 전체 보증 지원 금액이 올해 한 15조 1,500억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10개의 지역본부가 있는데 이 수원본부가 약 13.5%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전국의 지역본부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편입니다. 그리고 이 경기 서남부 지역 내에 특히 그 비중이 높은 반도체라든지 이 전기전자 또 자동차 부품 등 이런 첨단 기술 분야의 그 중소기업을 저희들이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고
특히 내년도에는 최근에 유럽발 금융시장의 불안정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경기도 많이 둔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전체적인 보정 지원 규모도 올해보다 20% 정도 늘린 2조 6천억 원까지 이 지역에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아무튼 중소기업들이 살아야 나라 경제도 사는 건데 요즘 또 거기다 원화까지 떨어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2중고, 3중고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나마 유류값이 안정화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들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중소기업 가장 어려운 부분 그래도 뭐니 해도 안정적인 자금 조달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를 돕고 또 기술보증기금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뭐 구체적으로 좀 어떤 지원책들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먼저 저희들이 올해 총 보정 지원 규모를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면은 네. 올해 저희들이 17조 9천억의 보정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1조 3천억으로 올해보다 지금 한 7.3% 증가한 19조 2천억 원까지 보정을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또 이 중소기업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기술 창업 기업 그리고 또 신성장 동력 산업 R&D 개발 분야 이런 쪽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지원하도록 중점 지원 부문으로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회사가 설립하고 5년 이내에 있는 이런 창업 기업들은 일자리 창출 효과도 상당히 높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 동력의 기초가 되는 그런 주춧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예. 이들 창업 기업에 저희들이 금년도의 경우에는 신규 보정 순수하게 신규로 나가는 이 신규 보정이 저희들이 계획이 4조 5천억입니다만 이 중에 50%를 5년 이내에 된 창업 기업에 2조 2,500억이죠. 이쪽을 할당을 해서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신성장 동력 산업 분야인 녹색 성장 산업이라든지 또 IT, BT와 같은 이런 6T 산업 이런 쪽에 저희들이 올해 3조 8천억 또 중소기업들의 R&D 분야의 기술 개발 자금으로 저희들이 1조 4천억 원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요즘 세계적으로 상당히 이 한류 열풍이 강하게 지금 불고 있고 또 최근에 트렌드가 이 고부가가치의 지식 문화 산업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도 갖고 있고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쪽 산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다양한 지원책을 가지고 이 보정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기보에 와서 문을 두드리는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술보증기금은 뭐 다른 보증기관과는 좀 달리 기술평가를 통해서 이 보증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기술평가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설명하실 수가 있을까요? 예,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 생소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금융기관들은 기업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재무자료에 기초를 해서 신용평가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죠. 그렇지만은 실제로 금융을 신청하는 기업들이 창업기업이라든지 또 기술개발 단계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재무제표가 아예 없거나 또 재무 상태가 상당히 취약해갖고 정상적으로 지원을 받기가 곤란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이런 기업들한테 대해서는 재무제표 위주의 어떤 과거 실적보다는 기업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 기술 경쟁력과 그리고 또 앞으로 얼마나 성장해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성장 가능성에 주안점을 둔 이 기술평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기금은 2007년도부터 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크게 이 세 가지 쪽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금액이라든지 등급 또 의견으로 이래 나타내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KTRS라고 그럽니다만은 이런 자체적인 기술평가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KTRS라는 저희 내부 자체의 기술평가 시스템의 활용 범위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저희들이 가장 많은 분야이기는 하지만은 중소벤처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 기금이 직접적으로 보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활용하는데 여기에서 국한되지 않고 또 벤처 기업과 이노비저 기업 선정을 할 때 선정을 하는 그런 우수 기술 평가 인정 업무라든지 또 금융기관들이 신용대출을 할 때 아직까지 이 일반 금융기관들은 기술력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정보도 없고 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좀 상대적으로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럴 때 이제 이 기술력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의사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기술평가 인증서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또 기업 간이라든지 산학연 간의 기술 이전이나 거래 이럴 때 기준 가격을 저희들이 산정을 해주기도 하고 또 산업재산권을 평가한다든지 이 벤처 기업들이 코스닥 상장을 할 때 저희들이 기술력을 평가한다든지 이런 쪽에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결국 이제 기술력을 보고 보증을 지원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 그럼 뭐 특별하게 기준이 따로 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그 2007년도부터 사실상 재무 방식의 어떤 심사 방식을 완전히 폐지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라든지 실용신안 이런 그동안 기업의 그 기술 개발 능력과 개발 성과 또 기업이 그 기술을 연계해서 만들어내는 제품의 시장 경쟁 상황이라든지 사업 전망 이런 부분들을 그 종합적으로 기술력 평가를 통해서 이제 저희들이 보증 지원 가부를 결정하도록 예. 그렇게 이제 저희 내부 시스템을 완전히 일원화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창업하고 5년 이내에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특히 그 재무 관련 항목이 굉장히 아예 없거나 취약하기 때문에 없죠. 아예 저희들이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재무 구조가 그 취약한 기업들이라든지 또 매출이 아예 없는 그런 창업 초기에 있는 기업들 이런 금융시장에서 소외되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보증 지원을 계속 증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그럼 어떻게 지원을 하십니까? 이런 부분 그 기업들의 이제 기술 개발 앞으로의 그 능력, 예. 사업 전망 이런 예.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지금은 비록 그 매출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렇죠. 저희들이 이 회사의 어떤 성장 가능성을 보고 결국은 보증 가부를 결정하게 되겠는데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좀 성과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최근 3년 동안에 지금 매출액이 전혀 없는 그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통계를 뽑아보니까 매년 3천억 이상의 보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3,200억이 넘었었고 그래서 연말까지 4천억까지도 저희들이 지금 이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특히 그 재밌는 통계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기술력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증 가부를 결정합니다만 또 저희들이 재무 등급도 같이 저희들이 내부 분석을 위해서 그렇죠. 이제 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재무 등급이 B등급 이하인 경우의 기업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은행과 같은 제도권 금융기관에서는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는 기업들입니다. 예. 저희 기금의 보증을 받은 기업들 중에서 40%가 금액으로 치면 약 1조 8천억 원이 되는 기업들이 재무등급으로는 B등급 이하. 그러니까 금융권에서 사실상 저희들 보증이 없으면 전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이런 기업들이 저희 보증을 통해서 받고 기업 자금을 조달을 하고 지금 잘 커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에게는 우리 기술신보가 그냥 그야말로 마지막 보루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찾아오는 정확한 예. 요즘 보면 세계 각 나라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도 내놓고 경기 활성화를 기하고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공적기관이 우리 기술보증기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들도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연간 일자리 창출 효과는 어느 정도나 이렇게 이 보증을 통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그 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특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이 창업기업 쪽에 굉장히 그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창업기업들 그리고 또 기업들이 직접 그 종업원을 채용을 하려고 하는 기업들 또 마찬가지로 이 창업 지원,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지식 서비스 산업, 이런 분야에 이제 저희들이 좀 우선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창업 분야 같은 경우에는, 40대, 50대 그 중장년층들이 창업할 수 있는, 창업할 때 지원하는 4050 창업이라든지 또 대학 이공계 출신자들이 이제 창업을 할 때 지원하는 이공계 챌린저 창업, 또 지식 문화 창업, 이런 그 연령대라든지 전공 분야, 또 업종, 이런 데 따른 저희들이 6대 창업 분야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 6대 창업 분야에 대해서는 그 보증 지원을 할 수 있는 한도도 확대하고 또 보증료도 감면을 해주고 하는 그런 우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기업들이 운전 자금을 조달을 하더라도 원재료를 산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 종업원을 채용하고 인건비 주는 이 순위가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말 종업원을 채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이 종업원을 채용할 때 필요한 인건비를 바로 저희들이 보장을 해줄 수 있도록 그 종업원들의 그 연령이라든지 또 종업원들의 그 기술 자격, 기술 보유 정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1인당 3천만 원 내지 5천만 원까지 최고 3억 원까지 저희들이 일반 운전자금 보증하고는 완전히 별개로
특별히 보정 한도로 이제 특별 보정 한도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기업은행이라든지 창업진흥원 또 지자체 등 뭐 여러 가지 이제 중소기업 지원 유관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들 그렇죠? 그 기관들하고 기술 창업 기업과 그 지식문화 서비스 산업 지원을 위한 저희들이 MOU를 체결을 해서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또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또 저희들이 그동안 이제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좀 연구 분석을 한번 해보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한 효과는 뭐 저희들이 약 한 8만여 개 정도 그렇게 이르는 걸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자리와 뭐 얘기는 같은 문제일 수 있겠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가 요새 큰 화두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이런 지원책도 또 별도에 마련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요즘 세계 경제도 그렇고 저희 우리나라 경제도 요즘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가 고용 없는 성장입니다. 네. 결국 경제 볼륨이 크고 발전을 하더라도 지금 거기에 걸맞는 이런 고용이 뒤따라줘야 되는데 그렇죠. 실제로 지금 그런 고용이 잘 안 되고 있고요. 특히 요즘 최근에는 뭐 학교를 갓 졸업한 이런 젊은이들이 젊은 학생들이 졸업자들이 취업이 갈수록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제 직접 창업하는 쪽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금은 이러한 창업 지원책을 다양하게 그동안 시행을 해왔지만은 특히 이런 청년 창업을 위해서 작년 9월 달에 이 20, 30대 젊은 청년들이 창업 지원할 때 과연 필요한 게 뭐냐. 그런 쪽에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 청년 창업 특례 보정이라는 이런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청년 창업 평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합한 우선 평가 모형을 개발을 했고요. 또 보정 금액 3억 원까지 신속하게 좀 보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런 청년들이 창업할 때 아무래도 초기에 여러 가지로 자금이 나가는 데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금융 비용에 대한 부담도 덜어주기 위해서 보정료율이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이 중소기업들 저희들 전체 한 1.2% 정도 수준이 됩니다. 1%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인데 이 청년 창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0.3% 고정료율로 아예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 비용 부담도 대폭 덜어주고 또 설사 저희들이 보정을 해주더라도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보정 금액의 85%까지 대출 금액의 85%까지 보정을 하게 되고 나머지 15%는 은행이 리스크를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 창업 기업들에 대해서는 15%의 부담조차도 이제 은행에서는 부담하기 곤란하다 하는 그런 상황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금융기관들의 리스크 부담을 완전히 덜어줄 수 있도록 아예 그런 뭐 부분을 걱정하지 않도록 해서 이 청년 창업 쪽에 대해서는 대출 금액의 100%까지 보정 금액, 대출 금액 전액을 보정을 해주는 그런 전액 보정 제도로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들이 3천억 원으로 지금 청년 창업 특례 보정 지원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지금 10월 말까지 저희들이 약 2,500억 원 정도 지금 지원이 됐는데 뭐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는 연말까지 원래 3천억 계획 달성은 뭐 무난할 걸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전폭적으로 대폭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더라 보면은 우리 기술신보에서 보면은 좀 상당히 이 손실률도 좀 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손실률은 별로 크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특히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보정 볼륨이 상당히 저희들이 한 10조, 11조 대에서 지금 최근에는 한 18조까지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손실률 금방 지적하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정 공급을 굉장히 확대를 했지만 지금 최근 3년 동안 한 5%에서 6%대 수준으로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정 지원할 때 말씀드린 이 KTRS라는 내부 평가 시스템 외에도 또 보정이 나가고 나서 기업들에 대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사후 관리도 하고 기업들의 리스크 관리를 함으로써 인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보정 부실은 사실상 저희들이 한 5%, 6%대 같으면은 저희들이 정부 출연 전혀 없이 저희들이 기업들의 보정료 수입하고 은행들이 저희들한테 출연하는 금융기관 출연금이 있습니다. 순수한 이 민간 쪽에서 조성되는 이 재원으로 충분히 저희들이 이 정책을 수행할 부담이 될 수 수 있기 있을 때문에 정도는 아니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네. 그래서 전혀 뭐 지금 천만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실이 많아지면 그만큼 중소기업한테 돌아가는 게 적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그렇고 결국은 그렇게 되면 또 정부 재정에 저희들이 이제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뭐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전혀 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을 잘 하셔서 그런 것 같고요. 이 기술보정기금에서 또 뭐 이 TV 드라마에 대한 문화산업 완성 보정을 통해서 뭐 제작 과정에 참여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화산업 완성 보증이 이게 어떤 걸 말씀하는 거고 이게 뭐 이렇게 특별히 하게 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지금 사실 요즘 뭐 싸이 특히 강남 스타일 아주 세계적으로 강하게 정말 열풍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뭐 세계적으로 이 문화산업에 대해서는 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문화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고 또 무엇보다도 이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들었습니다. 연간 4조 원대 정도로 추산되고 이게 그 소나타 20만 대 수출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보인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그 산업연구기관에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또 이 문화산업 쪽은 일반 제조업보다 특히 지금까지 일자리 부분 많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은 이 고용 창출 효과가 3배 이상 제조업보다 높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상당한데 그렇지만 이 문화 콘텐츠, 문화 상품을 만드는 제작사들은 대다수가 그 규모가 상당히 영세합니다. 또 담보력도 취약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콘텐츠 산업의 특성이 좀 굉장히 하이리스크합니다. 고위험 구조가 되다 보니까 이 문화 상품을 만들다 보면은 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제작 중에 이 작품을 완성을 하지를 못하고 결국은 중도에 포기하는 그런 상황들이 아주 뭐 수시로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도입하고 있는 문화산업 완성보증이라는 거는 그 콘텐츠 제작하는 회사가 이 문화 상품, 문화 콘텐츠 작품을 끝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이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금을 지원하고 이게 콘텐츠가 완성이 되고 나면은 판매에서 이제 판매 대금을 받거나 또 수익이 창출되는 이 부분으로 이제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방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SBS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대풍수 이 드라마 외에도 그동안 저희들이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은 한석규 씨가 전번에 주연을 했던 뿌리 깊은 나무 또 MBC 쪽에 그 안재욱 씨가 주연했던 빛과 그림자 같은 이런 드라마와 같은 이런 방송 작품 쪽에 저희들이 그동안 20여 편에 한 277억 원까지 지원을 했고요. 이런 그 드라마나 방송 작품 외에도 온라인 게임이라든지 또 애니메이션 이런 다양한 그 문화 콘텐츠 제작에 그동안 저희들이 한 650억 원 가까이 보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대작을 만들 수 있는 뒤에는 또 이렇게 이 기술 기보가 또 이렇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일반인들은 잘 알기 어려운 일인데 이런 이 문화 한류의 발전 또 한류를 확산하는데 기보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최근에 이제 아까도 앞서 말씀 잠깐 있었습니다만 수출은 줄어들고 환율은 떨어지고 이 수출 기업하는 분들이 상당히 좀 난감한 입장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기술보증기금에서는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뭐 지원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 그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그 핵심 지원 분야로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출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일반 기업들보다 보증 지원 한도라든지 보증 책임을 부담하는 그 부분 보증 비율이라든지 이런 보증 요건을 저희들이 우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수출 기업들이 많이 활용하는 무역금융 같은 이런 수출 자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동일 기업당 그러니까 한 기업에 대해서 보증 지원 최고 한도가 일반적으로는 저희들이 30억까지 보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수출 기업에 대해서는 2배 이상 되는 70억까지 지금 보증 한도를 늘려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 기금에서 그 리스크 책임을 부담하는 보증 비율도 일반 보증 같은 경우에는 100 중에서 85%를 부담을 하면은 이 수출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0%까지 보증 책임을 부담하는 형태로 그렇게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특히 이제 기업은행과 저희들이 그 수출 중소기업들을 좀 신규로 발굴하고 또 무엇보다도 금융 지원을 원활하게 좀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서로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 기관이 서로 우량 수출 기업들을 발굴하고 서로 추천하고 또 은행에서는 우대 금리를 적용해서 좀 보다 신속하게 이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서로 약속을 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이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그 지원 노력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2009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약 1조 7천억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쭉 이제 계속 보증 규모를 확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조 7천억 원 저희들이 지원을 할 예정으로 있고 뭐 연말까지 별 무리 없이 될 걸로 봅니다. 최근 3년 동안 이 추이를 보면은
3년간의 이 수출 기업에 대한 보증 볼륨은 2배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기술 보증 기금 뭐 공공기관 평가 결과에서도 뭐 여러 차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는데 그동안 중소기업들한테 그만큼 많은 혜택을 주고 많은 공을 들여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뭐 저력은 이게 어디서 나오신다고 보십니까? 예. 이 뭐 좀 자기 자랑하는 것 같아요. 좀 쑥스럽기는 합니다만은 예, 저희 기술보증기금이 최근에 받은 여러 가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는 공공기관 매년 하는 공공기관 경영 실적평가에서 저희들이 4년 연속으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고요. 또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는 이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 평가가 있습니다. 22개 평가기관 대상 기관을 평가를 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종합 만족도가 1위를 했고요.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공공부문 청렴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직 유관기관 총 한 230여 개가 되는데 저희 기금이 유일하게 정말 그동안 5년 연속으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그동안 저희들이 이 여러 쪽에서 이제 참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뭐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이 최근 상황으로 봤을 때 2008년도 특히 금융위기 이후에 굉장히 저희들이 업무량도 많이 늘어나고 이 보정 볼륨도 커지면서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모두가 좀 합심을 해서 열심히 제 역할을 좀 충실하게 해왔지 않느냐.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투명하게 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결과로 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보증 규모가 2배로 늘어나고 또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창업기업 이런 쪽이 굉장히 부실 위험성이 높은 분야입니다. 이런 쪽에 저희들이 보증의 거의 반 이상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보정 부실은 5% 내지 6% 그 수준에서 진짜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어 왔고 또 최근 3년 동안 뭐 정부로부터 전혀 재정 출연도 안 받고 그만큼 보정 재원이 잘 관리되고 있었고 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모범적인 이런 금융 공기업으로 평가를 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훈 우리 본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제대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다 돼가고 어느덧 예정된 시간은 다 돼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시면은 마무리 인사 삼아서 그냥 한 말씀 남겨주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을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은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보배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기업들이 사실 어렵게 땀 흘려서 개발한 기술은 저희들이 봤을 때 구슬이라고 봅니다. 이 구슬과 다름이 없는데 이 기술이라는 그 원석의 구슬들이 사업화에 성공하고 보배가 되기 위해서는 이 구슬들을 튼튼한 실로 잘 끼워줘야 됩니다. 저희 기금은 이러한 구슬들을 서로 잘 연결시켜주고 또 튼튼하게 붙잡아주는 그런 실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소벤처 기업인 여러분 앞으로 자금이든 기술이든 어려움이 있을 때 주저하지 마시고 곧바로 저희 기술보증기금을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기금은 언제나 이 기업인 여러분들하고 함께 고민하고 또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여러분들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그런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중소기업 하시는 기업인 여러분 하시다가 어려움에 이렇게 봉착이 되면 가까운 곳에 있는 기술보증기금을 찾으시면 일단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큰 힘이 되어 주시리라 믿고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훈 기술보증기금 수원본부 평가센터 본부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이용훈 본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